안녕하세요. 쟁물의 sim청각입니다. 자, 오늘은 2시 반 넘어서까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. 원래 2020년부터 제가 일을 안 한다고 했었는데, 그래서 막 직원도 뽑고, 여기저기 막 직원 뽑고 했는데, 이번 촬영이 너무 길어져서 한 16일 동안 이렇게 길어지고, 그리고 뭐 또 내일도 또 촬영이 있긴 해요.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저기 뭐 강아지부터 시작해서 뭐 투약함들, 뭐 시계 홀더, 뭐 TV들 뭐 나가야 될 게 천지라서 다시 노가다 모드로 돌아왔습니다. 뭐 이게 사실 더 제가 많이 했던 거니까 더 좋기도 한데, 근데 촬영이 좀 생각보다 너무 많이 길어져 버리고, 이제 내 의도와는 좀 다르게 너무 좀 너무 이렇게 길게 촬영하다 보니까 이제 회사를 계속 닫으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. 거기서 대해서 금전적인 부분은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, 그냥 고객들 피해 보잖아요. 그리고 사실 촬영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중간에 도망가려 했었거든요. 진짜 추노 빤스런 하려 했었어요. 근데 그 자체가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피해를 주는 거고, 저를 섭외해준 작가님들 뭐 뿐만 아니라 촬영을 하시는 뭐 PD님들 뭐 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그걸 제가 이제 할 수 없잖아요. 중간에 제가 도망가 버리면 책임을 지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, 제가 제일 싫어하는, 제일 극혐하는 사람이고, 또 제 신조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, 피해를 주고도 뻔뻔히 하지 말자, 이건데 그렇게 된 거죠. 그래서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이제 늘어나고, 이제 사업 자체는 계속 못 하고 있고, 그러다 보니까 막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신경 안정제까지 먹었다니까요. 제가 좀 중간이라도 좀 중단시키고 그분들 그래도 말든 이렇게 했을 건데, 근데 그래도 잘했다는 생각은 드네요.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일이 밀려가지고 엄청나요. 이게 제가 지금 보세요. 뭐 이거 고드름 같이 나버렸다. 뭐 화상 입은 것처럼 약간 이게 나버렸어요. 저 얼굴에 이렇게까지 심하게 나온 적이 없거든요. 피곤하고 잠도 못 자고 16일 동안 계속 13일 동안 계속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촬영하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는데, 어찌됐건 지금 좀 안정이 됐습니다. 그리고 다시 제 텐션이 좀 돌아오기 시작했고, 이번에 뭐 느낀 점도 많고요. 이번 촬영이 참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. 누군가의 1시간의 특집이 정확하게 그 광고 빼고도 50분인가 나간다는 게, 진짜 이렇게 힘든 거구나. 저도 나름 2006년부터 방송밥도 뭐 먹었다고 생각을 하고, 그래도 한 20분짜리 그런 저만 또 특집으로 해서 나간 것도 많았고, 뭐 5초, 뭐 10초 이런 것도 많았고, 뭐 각종 기관들 뭐 홍보 영상, 뭐 잡지 촬영, 뭐 별의별 걸 다, 뭐 신문사 뭐 진짜 많이 했는데도 이번에는 너무 힘들었어요, 제가. 그랬는데 역시 신은 이렇게 견딜 고통만 주거든요, 인간에게. 그래서 근데 좀 힘들었습니다. 다른 것보다 고객들이 너무 기다리고 막, 제가 이제 사업 자체가 이렇게 됐어요. 가끔씩 제 사업이라든지 핸드메이드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 많은데, 제가 항상 그렇잖아요. 혼자라서 못해요? 뭐,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못해요? 그게 과거에 몇 년 전에는 맞았다는 얘기죠. 근데 지금은, 저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지금 뭐 애들 뽑고 물론 잠깐 뭐 한두 달씩 뭐 혹은 두세 달씩 이렇게 도와주는 친구들은 있었지만은 거의 저 혼자 있잖아요. 근데 가능해요, 지금은. 예전에는 뭐 1인 기업 이런 게 진짜 뭐 힘들었지만, 저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, 이제 제가 위에서 이제 모든 총괄을 하거든요. 지금 상황에서. 총괄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협력업체가 한 12군데, 난로까지 포함하면, 난로하고 무슨 뭐 다른 금연공장이나 이런 거 포함하면 한 18곳 되고요. 여기서 이제 부품들이 또 인터넷으로 또 주문까지 하면, 제가 지금 이게 컨트롤할 부분이 한 50군데는 넘은 것 같아요. 최소 50군데입니다. 근데 그 컨트롤을 제가 위에서 하지 않으면 다 못하는 거예요, 여기를. 근데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? 뭐 보통 식당, 저도 물론 식당 서너 개 했고 옷가게도 했지만, 이런 사업이 좀 기형적인 구조기도 한데 또 어찌 보면 효율적인 구조기도 해요. 그리고 인건비나 고정비용을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거긴 한데, 십몇칠을 닫아버리니까 이게 밑에가 다 작살나는 거예요. 막 저를 막 믿고 있다 협력업체부터 시작해서 알바들 다 놀고 있고, 막 2주 동안 사업 하나도 안 돌아가고 막 난리가 난 거죠. 내가 너무 나의 좀 이렇게 중심으로 좀 만들었나? 근데 이게 구조가,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, 구조를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. 1인 기업이라는 거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. 할 수 있어요. 있긴 있는데, 저처럼 이렇게 협력업체 구조를 많이 만들게 되면
제가 지금 뭐 일례로 여기 뭐 톱도 없고 그리고 뭐 CNC도 없고 그리고 뭐 스크롤소 뭐 그런 것도 저 목공 장비가 별로 없어요. 근데 처음에 제가 이거 살려 있었거든요. 근데 막더라고요. 주변에서 제 지금 현재 목공 자기님께서. 그래서 왜 그런 걸 사냐. 그러니까 그 운용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또 그 얼마나 그거 원가를 뽑아내려면 얼마나 있어야 되는데 몇 번이나 내가 막 짜증 나가지고 제 의견대로 잘 안 재단 자체도 안 되고 하니까 그랬었는데 결국 제가 이제 안 샀죠. 근데 그게 너무 저는 지금 그게 노하우가 됐고 제가 다른 사람한테도 그럽니다. 목공을 한다고 해서 목공 기계를 사지 말라. 오래 그걸 운용해야 되고 뭐 고정 비용 계속 들어가는 게 더 힘들다니까요.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1인 기업이다 보니 뭐 1인 기업이죠 법적으로는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CNC가 됐던 재단이 됐던 뭐 칠이 됐던 뭐 그런 관련 모든 재료들 뭐 아크릴이 됐던 이런 게 다 들어오거든요. 제가 이제 전화 한 통을 하면 뭐 소파 관련돼서 무슨 천 같은 거 뭐 그런 소잉 작업이 됐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가 있는 거고 또 이제 그런 것 자체를 하다 보니까 초기 창업 비용이라든지 어떤 그런 고정 비용이 없는 거고 이제 단점이 이번에 나온 거예요. 아 내가 만약에 큰일 나면 다 작살나는구나. 뭐 좋은 참 경험이기도 했습니다. 그치만은 또 그만큼 또 이제 창업자의 역량, 그다음에 리더로서의 역량, 그리고 대표자의 역량이 좀 많이 중요하고 또 내가 상당히 이 회사에서 물론 1인 기업이고 뭐 물론 있죠. 일해주는 사람은 있지만 어찌됐건 이렇게 혼자서도 운영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거.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멘토링을 할 때나 기관들도 멘토링 강의를 할 때도 이런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. 저도 이제 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되돌아볼 시간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운영 가능합니다. 1인 기업도 가능하고요. 혼자서도 SNS라든지 이런 마케팅 다 가능하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번 촬영분에서 어떻게 좀 편집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따로 이렇게 영상을 또 만드는 거고요. 뭐 거기서 나온 장면들이 거의 뭐 가짜는 아닐 거예요. 그냥 그러니까 노숙한 예를 들어서 그런 씬들이라든지 그런 건 당연히 연출을 해야죠. 아니 지금 제가 2015년으로 제가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했고 뭐 나머지 뭐 섬에서 나온 장면이라든지 섬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그런 건 뭐 극적으로 연출을 했지만 그게 다 사실이 없는 아닌 건 아니라서 실제로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90% 정도는 제 사실을 실제로 잘 찍은 것 같고 뭐 현재 지금 제 모습을 진짜 무슨 홀딱 벗겨놓은 것처럼 다 찍어갔어요. 그래서 부끄럽더라고. 너무 찍으니까요. 밥 먹는 거부터 밥도 먹으려고 하면 잠깐만요. 밥 먹을 때 끝까지 찍고요. 옷 갈아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계속 달라붙어 있으니까 아 진짜 미치겠더라고요. 스트레스가. 아니 계속 아니 뭐 아무것도 못해. 그러니까 옷도 내 맘대로 못 입고 뭐 말도 내 맘대로 못 하고. 어찌됐건 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어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이라든지 핸드메이드 창업 혹은 뭐 소자본 창업 지금 요즘 뭐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죠. 저는 감사하게 제가 만약에 예전에 어떤 가지 이렇게 저는 사업도 가지지만 실제로 그 창업 그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도 다 가지처럼 되어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제가 스마트 스토어만 했다, 아이디어스만 했다, 혹은 뭐 아이디어 오디션 이렇게 어떤 그런 데만 했다, 혹은 내 매장에서 오프라인만 했다,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, 제가. 한 가지만 했다면 분명히 다들 뭐 한쪽에서 작살이 났으면 이거 다 복구를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힘들다 했을 거죠. 아이템도 마찬가지나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고가 제품인 어떤 강아지류라든지 강아지 관련돼서 애견 용품이라든지 뭐 난방용품인 지금 난로 시리즈가 한 6개 있죠. 그 금융비만 장난이 아닌데 뭐 그런 쪽만 했다 그러면 분명히 힘들었을 수도 있었어요. 근데 제가 계란 한 바구니 담면 작살난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. 주식을 예전에 또 몇 년간 해서 그래서 그냥 뭐 다각화를 해놨어요. 그러니까 작지만 제가 이제 회사가 작잖아요. 그리고 뭐 자영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작은 뭐 그냥 동네 장사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무리 작아도 이렇게 좀 다각화를 해야 된다. 그래야지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좀 대처할 수도 있고 여기서 좀 이익을 못 본 걸 이쪽에서 좀 다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려도
뭐 예를 들어서 문어 다리가 10개잖아요. 그럼 다리 중에 한 개가 잘려도 살아남는다는 얘기죠. 근데 뭐 몸통 하나만 있었다면 그건 잘라버리면 끝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처음부터 기획을 했고, 그러다 보니까 어마무시하게 모든 뭐 수익 구조 뭐 이런 게 나로 구성이 된 거예요. 근데 이것을 추천을 하느냐? 뭐 돈이 있으면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. 돈이 있으면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, 돈이 없거나 뭐 시작할 초기 자본이 좀 작다.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몸이라도 때우고.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에 대해서 좀 돌아보게 됐는데, 뭐 결론은 좀 잘한 것 같아요. 그래도 내 선에서는 최선을 했고 최선을 다했고, 여기 안에서 보면 뭐 지금 이제 코로나하고 상관없는 것들, 그리고 매년 신학기 때 연금처럼 들어오는 뭐 어린이집 관련돼서 그런 제품들이라든지, 뭐 애견용품은 계속 나가는 거고, 뭐 TV류는 아예 그 업체들하고 계약을 해서 계속 이제 고정적으로 이제 500에서 1000, 아무튼 뭐 그렇게 계속 이제 들어오는 거고, 매달.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걱정은 없어요. 그리고 이번에도 걱정을 안 하게끔 내가 만들어 놨고, 유튜브도 이제 수익 구독자 지금 1,300명 넘었죠. 그것도 사실은 40 며칠 만에 이뤘으니까 뭐 근데 아직 그 시청 시간이 좀 부족해요. 동영상이 좀 짧은 것들이라서.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만들어 놨고, 예를 들어서 내가 다 망한다 쳤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유튜브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. 그래서 수익을 제가 이제 1,000명을 모으고 4,000시간을 모으려고 만약에 그때 가서 한다 그러면 엄청 힘들겠죠. 그러니까 이미 그 구간은 제가 넘어놨고, 이제 시청 시간이야 뭐 좀 더 채우면 되는 거고 하다 보니까 뭘 하든지 돈은 벌자. 그게. 그리고 뭐 강의도 제가 또 많이 하잖아요. 정부 기관들의 또 멘토로도 있고 뭐 심사도 하고 뭐 그러는데, 그런 것들도 있고, 뭐 지원 사업 같은 것도 꾸준하게 하고 있고, 안 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진짜로 사업에 관련돼서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이 또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고,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근데 워낙에 저도 이제 투자가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R&D 금액을 진짜 많이 써요. 연구 개발하는데 거의 뭐 많을 때는 한 40%까지 쓴 적도 있고, 기본적으로 2, 30% 이상은 계속 개발하거든요. 왜 그러냐면 계속 가만히 있으면 뭐 또 상품이 또 질릴 거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운 개발도 하고, 또 안 되면 버리고, 뭐 버린 것만 해도 뭐 100개 이상 넘을걸요. 그리고 아직 시장에 못 내는 것도 있고, 뭐 바쁘다 보니까 핑계로.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좀 잡설을 뭐 좀 약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, 지금 사업 때문에 좀 어려우신 분들, 그리고 뭐 저도 뭐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도, 그리고 뭐 어떤 이런 창업을 좀 생각하신 분들 그냥 하세요. 진짜 나는 뭐 고민할 게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왜 고민을 해요? 지금 우리 그 제가 모임 만들었잖아요. 핸드메이드 모임. 그 소모임이라는 어플을 만들었는데, 그것도 뭐 감사하게도 뭐 벌써 50명, 네. 얼마 안 되는 50명 정도 해가지고, 이제 뭐 제가 바빠서 그렇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모임을 하거든요. 벌써 거기 회원분들이 몇 명 입점을 하셨고, 제가 그랬어요. 제가 막 화를 내요, 저는. 그러니까 다른 데는 화를 안 내는데 그 사람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, 도대체 왜 안 하고 있냐. 뭐 이제 창업하시는 분도 있고, 창업 관심 있으신 분들도 이제 모임에 많이 들어오시고, 이제 그냥 문제 취미로 만들게 하시는 분도 들어오시고 하는데, 창업에 관심이 있다면서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. 사업 계획서 같은 거 좀 멘토링도 해주고, 좀 제가 좀 손 좀 봐주고, 뭐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. 그냥 제 재능 기부와 그냥 제 개인적인 어떤 만족을 위해서.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, 왜 안 하고 계실까? 아니 만들었다는데 그거 어느 파세요. 부끄럽고 뭐 아직은 완성 안 된 것 같고, 뭐 네가 누가 사갈까? 아니 왜 고객이어야 될 어떤 그런 질문들을 왜 혼자서 계속 하고 계시냐고. 도대체가 뭐 그거 뭐 올려버리고 팔아버리면, 판매의 어떤 행위를 하면 암이 걸려요. 뭐 집안이 풍지박살나요. 내 맨날 하는 말. 가다 뭐 교통사고 죽어요. 왜 그래요 도대체가. 이해가 안 가요. 그 남이 생각할 것을 본인이 생각하지 말라. 안 이쁘면 안 사겠죠. 자본주의인데. 이거 뭐 공산주의 아니잖아요. 그래서 뭐 안 이쁘면 안 사겠고, 뭐 비싸거나 뭐 가격이 어떤 뭐 마음에 안 들면 안 사겠고, 뭐 그러다 보면
아니면 뭐 사는데 뭐 비싸다는 그런 어떤 댓글을 달았거나 아니면 좀 뜨문뜨문 나오거나 그럼 가격을 좀 낮춰서 싼 거 좀 만들면 되는 거고 뭐라도 해봐야 뭔 피드가 나오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뭐 혼자서 이렇게 계속 막 구글링 하면서 물어보기만 하고 될까 언젠간 할 거야 그 언젠가가 도대체가 언젠가인데 이번에 느꼈을 거예요 우리 여기 제가 멘토링 해주는 지금 우리 그 분들도 입점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사업자 없어도 되는데 이제부터 해야 될 게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왜 장난이 아니냐면 이제 느끼는 거예요 사진을 어떻게 찍고 막 포토 막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하고 포토샵 하고 막 이제 통판 뭐 신고 허가 뭐부터 시작해서 뭐 미친다니까요. 지금 미친다니까. 근데 내가 그랬죠. 올려서 판다고 생각을 해도 그래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머리 아픈데 다음에 언젠가는 뭐 도대체가 언젠가는 해가지고 또 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사면 어때요 그러면? 제가 지금 벌써 여러 가지 사업을 했죠. 식당도 진짜 뭐 거의 무일푼에서 그냥 막 몸뚱아리로 그냥 막 밀어붙였고 식당 뭐 음식 해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다 그렇게 했으니까 됐고 뭐 사업으로 망한 적은 없었죠. 제가 좀 멘탈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냥 돈 벌어서 다 써버리고 뭐 그래서 그렇지.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봐야 사업 경험도 있고 언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언젠가 누구나 한 번은 창업을 할 상황이 올 거예요. 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보통 우리가 뭐 20대까지 10대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교를 가고 뭐 대학교 가서 뭐 또 무슨 기업에 취직을 하고 이제 뭐 60살까지 있다가 퇴직을 해서 뭐 그 돈 가지고 뭐 100세까지 사는 그런 3단계 모델이 계속 간다 그러면 60살 넘어서 뭐 일본 뭐 이쪽에서 최고로 어떤 우리가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일본만 봐도요 뭐 7, 80세까지 일은 해요 일은 하는데 그래도 부족해요 노인 일자리는 기업이 어떤 데입니까? 음? 원숭이가 일을 잘한다면 원숭이를 쓸 사람들이에요.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익을 내야 되는 데인데 같은 돈이면 젊은 사람 안 뽑겠어요? 그래서 뭐 노인 일자리 더 늘어날 것이다?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차라리 기계를 쓰지. 그래서 언젠가는 창업을 한번은 할 시기가 올 것이다. 그게 퇴직 후가 됐던 뭐 중간에 뭐 트렌드가 바뀌고 직업이 계속 바뀌는 어떤 이런 지금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갑자기 직장을 잃고 뭐 나이는 어느 정도 차고 뭐 그러다 보면 또 창업밖에 사실 없는 거죠. 그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고 창업을 빨리 한 번씩은 해봤으면 좋겠어요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뭐 창업을 해서 뭐 거창한 게 아니라 무슨 돈 주고 무슨 뭐 동네 식당부터 시작해서 뭐 바, 뭐 술집, 뭐 많이 노래방 많이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생각해보면 진짜 많거든요.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유튜브 보시면 정부 지원 사업 자세하게 알려드렸죠. 진짜 제가 마우스 찍어가면서 이 바쁜데 목소리도 막 그때 안 나올 때 막 그렇게까지 알려드렸으니까 뭐 안 하시면 뭐 제가 할 말이 없죠. 그리고 뭐 아이템이라는 게 이제 제가 거기다 물어보면 정부 지원 사업을 뭐 돈을 뭐 갚는 줄 알아요. 뭐 돈을 갚고 그건 융자입니다. 동네 무슨 신보만 가도 나오는 융자고요. 돈을 갚는 게 아니에요. 그냥 그런 정부 지원금으로 사업을 하는 거고. 그리고 뭐 아이템도 마찬가지. 무궁무진해. 전 지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을 건데 잠깐만 이거 지금 환경 문제도 있고. 그럼 뭐 어떤 뭐 친환경 소재로 만든 뭐 그런 테이크아웃 컵? 아니면 지금 테이크아웃 컵 맨날 보니까 커피숍 앞에 쌓여가지고 막 이거 커피숍 사장님들 맨날 뭐라 그러는데 이거 내가 가져간다고 엄청 좋아해요. 어떤 이런 걸 활용해서 만든 어떤 조명. 뭐 전국에 테이크아웃 컵을 다 수거를 해서 뭐 환경 보호도 되고 뭐 수익 창출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거 아니야. 뭐라도 뭐가 있어 또. 볼펜만 봐도 뭐 무슨 뭐 아이디어가 생각나겠죠. 지금은 생각 안 나지만 뭐 그런 것도 있어요. 그런 건 이제 정부 사업으로 보통 들어가는 거고요. 그래서 뭐 아이템이 없다, 뭐 혼자라서 못한다, 뭐 능력이 없다, 이거 다 핑계인 것 같고 잘 찾아보시면은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언젠가 창업해야지 가슴에 사표를 품는다. 그 평생 품다가 결국 관두고 못 박을 때까지 어이구 사표 한번 꺼내고 죽을 걸 그런다니까요. 진짜로 그게 왜 그럴까? 인생이 남의 인생도 아니고 본인 인생 사는 건데
사표가 됐든 뭐 작업이 됐든 뭐가 됐든 언젠가는 한번 할 것이다. 뭐 하세요. 그냥 손해 보는 게 없으니까. 눈치 보지 말고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주는 것을 막 남한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이상한 어떤 남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아예 난 눈치 안 볼까 이런 게 아니라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 행위잖아요. 본인 인생 본인이 사는 거고. 저도 뭐 결혼 어렸을 때 뭐 결혼하려다가 몇 번이나 뭐 이렇게 다들 그냥 그렇게 했지만 나가려 했지만 그냥 내 인생이었으니까 저는 안 했던 거예요. 뭐 계획이 거의 다 있었고 뭐 진짜 뭐 한 몇 달 뒤에 뭐 결혼한다고 뭐 그랬었는데 뭐 안 할 거면 안 할 거지 뭐. 무슨 뭐 부모님이 어쩌고 뭐 뭐가 어쩌고 뭐 그런 게 왜 필요한 거죠. 그냥 하기 싫어서 안 했어요 진짜. 근데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 제 인생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제가 만족도가 진짜 인생에 높아요. 지금도 마찬가지. 누가 나한테 뭐라 할 사람이 누가 있어. 거래처 사람이 뭐라고. 내가 뭐 중국산을 떼고 와가지고 무슨 뭐 위탁 판매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어떤 뭐 그런 걸로 뭐 해가지고 뭐 공급가가 다 정해져 있고 막 일정 가격 이하로 팔 수도 있는 거고 막 가격 경쟁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막 100원 싸움하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다른 데서 입점해 주라고 한다 내가 갑이 되는 거예요. 왜냐면 나밖에 안 만드니까. 제가 그래서 다 금형파고 막 특허 막 열 몇 개씩 있고 막 9개 지금 이제 한국 돈 안 내가지고 9개 있고 하는 거잖아요. 나만 다 하는 거니까. 그래서 뭐라 할 사람이 주변에 없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먹고 싶은 거 먹고. 지금 요즘 뭐 2월 달에 1, 2월 달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랬지 뭐 이거 아니었으면 계속 클럽 가고 있잖아요. 클럽 가고 놀고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막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. 한 명도 세상에. 우리 부모님도 뭐라 안 해. 그러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죠.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남 눈치 안 보고 단 이걸 제가 일을 안 하고 뭐 계속 먹고 막 놀고 먹고 그러면 또 옛날 걸 나겠죠. 또 노숙할 수 있어요. 그게 아니니까 열심히 그냥 내가 일해갖고 일한 만큼 또 돈을 버니까 일은 쇠가 빠지게 하고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일 시키고 야근하고 막 그랬는데 월급 똑같으면 누가 일을 하고 싶겠어요. 근데 나는 내가 한 만큼 또 벌고 하니까 내가 홍보한 만큼 주문 들어오고 진짜 그래요 이게 뭐 정직해요 뭐가. 그러니까 아름답다 막 대한민국 그런데 요즘 사실 뭐 여러 가지 보면 썩 아름답진 않은데 그냥 내 개인적인 삶에 비춰서 봤을 때는 아름다운 것 같아요. 근데 곧 망할 것 같긴 해요. 현금 꽉 붙잡고 있으세요. 제가 지금 뭐 인스타에도 오늘 올렸지만 현금 꽉 붙잡고 있습니다. 지금 곧 이제 어떤 경매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좀 쏟아질 거예요. 저는 이걸 2년 전에부터 사실 예측을 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곧 뭐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뭐 주가 지수도 뭐 사이드카 발동되고 계속 뭐 서킷 브레이커 발동되고 난리 났는데 여러 가지 경제 지표라든지 뭐 고용 지표 뭐 국가 부채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봐도 원래 그러고 있었어요. 근데 이걸 그냥 코로나가 그냥 여기서 그냥 팍 때려버린 거지.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. 이렇게 된 거예요. 제가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주식을 처음 했는데 솔직히 제가 막 주식 그때 막 전문 막 이렇게 그랬지만 물론 배웠죠. 공부 진짜 책만 이렇게 읽었으니까. 근데 그때는요 아무거나 줍줍해도요 됐을 상황이었고 코스피 890대 들어갔는데 그걸 또 어떻게 알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신문 보니까 뭐 코스피 뭐 2000에서 1900에서 뭐 1년 만에 1년인가 2년 만에 떨어져가지고 그냥 지금도 이번에 기회가 올 것 같아요. 또 10년 주기로 온다니까 97 IMF 그리고 2008년 뭐 리먼 사태 뭐 이번 그게 한 12년 만이지만 이번에도 또 이런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기회를 또 못 잡은 다음에 또 내가 바본 거죠. 사실 2017년에 영혼이라도 끌어가지고 그때 막 뭐 담보대출이라도 해가지고 집을 샀어야 되는데 그 몰랐죠. 저도 집에 대한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때도 기회였던 것 같은데 그때 기회를 못했다. 근데 이번에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지금 장담을 하고 있어요. 제가 지금 몇 번을 해봤고 한 번은 제가 기회를 갔는데 그것도 돈 벌어갖고 또 망나니처럼 또 놀다가 제가 또 나락 떨어지고 또 와서 안양에서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튼 기회 좀 잡을 것이고 그리고 또 신제품 이번에 개발해도 또 뭐 번 돈 갖다가 다 쓸 것 같긴 해요. 근데 왜 이렇게 신제품을 계속 개발하냐면 아직 어떤 완전 무슨 뭐 확 들어가나 또 확 수익이 오는 그런 것을 못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저도 이제 밸류를 보는 거죠. 아, 이 핸드메이드의 밸류가 혹은 여기에 대한 맥스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겠다.
뭐 그런 것도 다 알잖아요. 그럼 밸류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또 플랫폼 사업이라든지 캠핑카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부분에 또 저도 투자할 수 있는 거고, 또 요즘 홈트 쪽에 제가 지금 만드는 게 있거든요. 그러다 보면 그런 것은 또 이제 샘플 제작비만 몇백만 원씩 해요. 그리고 이제 초도 물량 MOQ가 있어가지고 공장 가도 무슨 뭐 기본 한 5천 그냥 태워야 되고요. 그래서 뭐 계속 개발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하나 잘 나가면 이제 뭐 엄청나겠죠. 뭐 계속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은데, 근데 지금 뭐 중국 공장에 알아보려고 해도 뭐 코로나가 이렇고, 그러니까 한국 공장에 또 그런 것들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. 시제품만 만들어 주시는 분들. 저는 몰랐습니다. 작년에 알아가지고 그분한테 좀 알려있더니 그분이 또 작살이 났더라고요. 또 그리고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러시안 캐시 대출은 니도 꼭뭐 그러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나 참 좀 그렇긴 한데, 여기 뭐 철공소부터 가가지고 제가 하나 또 만들어 봐야지. 이번에 만들고 좀 재밌는 거예요. 지금 분명히 그 이번에 코로나 끝나고 그동안에 뭐 소비하지 못했던, 어떤 놀러 가지 못했던 그런 어떤 보복 소비가 날 겁니다. 인간의 그 기본은 절대 벗어난 적이 없고, 그러면은 운동도 못했던 사람들 있죠. 혹은 뭐 그랬던 사람들도 이제 날 좋아지니까 밖에 나가서 나들이도 할 거고, 실제로 이제 밤에 조금 더 운동하는 사람들이 저는 많아질 거라고 봐요. 그 어떤 그런 거 홈트 제품도 있지만, 약간 이번에 좀 약간 1인 2인 좀 재밌는 어떤 그런 제가 또 뭐 운동 관련돼서 또 만드니까 또 기대해 주시고, 뭐 잡설 이것저것 풀어봤는데 편집도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영상 한번 올릴게요. 그냥 보세요. 그냥 누구랑 저랑 그냥 이야기한다고 치시고 차 한잔 이렇게 하신다고 치시고, 오줌 아니에요. 생강차인데 몸에 좋다 그러면 오줌이라도 먹겠지만, 또 목이 가가지고 그 촬영 때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비 덜덜 대면서 막 그래가지고 요즘 뭐 생강차 이거 먹고 있습니다. 좀 여유 있어지고 하면 뭐 제품들 나가고 미팅 건들 있고 뭐 그런 건들 좀 다 해결되고, 지금 좀 샵이 난리가 났거든요. 그래서 해결되고 하면 좀 제가 영상 좀 제대로 좀 찍어가지고 좀 실질적인 얘기들 좀 더 많이 해드릴게요. 근데 저는 좀 그런 거 좀 별로 안 좋아해서, 누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이게 딱 알려달라고 해서, 그거 알려달라면 그게 대박 난다고 하면 누가 거지가 있겠냐고 세상에. 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느냐. 제가 이거 해서 뜬다 그러면 제가 그거 하고 있지. 저도 몰라요. 그냥 상황 보고 그냥 그 정도, 또 안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애매한 상황이지만, 그런 거 말하는 자체가 저는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하고, 항상 보면은 이제 그런 것을 내가 먼저 보여주고,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고, 그리고 알려주고,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어떤 비약적인, 제가 좀 그 삼비 싫어하잖아요. 삼비, 비난, 비판, 비약. 약간 그런 것들은 좀 약간 지양을 하는 편이에요. 약간 사짜 같고 막 이것만 하면 천만 원 번다. 아이고 말도 안 돼. 그럼 다 천만 원씩 벌지. 누가 회사 다녀? 이거 하면 100% 대박 난다. 그럼 네가 해. 장기라도 팔아가지고. 저 이런 스타일이거든요. 좀 약간 빡센 스타일이고, 약간 실사고시, 팩트를 중시하고, 항상 감성의 영역보다는 약간 이성의 영역이 좀 더 가깝고, 물론 감성의 영역이 또 장난이 아니죠.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고 있죠. 제가 이런 아이템, 예쁜 소녀소녀한 이런 아이템도 개발하고 또 그런 감성으로 하고 있지만, 감성의 영역도 발달했지만 저는 이성의 영역일 때는 또 완전히 되거든요. 극단적이거든요. 성격이 딱 오프 해버리면 이렇게 가요. 감성으로 다. 또 딱 온 해버리면 이쪽만 다 가요. 그런 게 너무 심해가지고, 장점이기도, 사업하는 데는 장점이긴 합니다.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좀 다른 때는 좀 단점이기도 하죠. 뭐 내가 극단적이냐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, 어제까지 도시락 먹다가 갑자기 뭐 호텔 가서 밥 먹어버리고 막, 제 인스타에 보면 그럴 거예요. 막 전날에는 뭐 차에서 잠자고 그 다음날 호텔 가서 잠자고 막, 모텔도 아니에요. 호텔 가거나 차에서 자거나, 편의점 도시락 먹거나 굶거나, 혹은 뭐 한번 먹을 때 비싼 거 가서 먹거나, 뭐 옷도 그렇고 뭐 차도 그렇고 뭐 극단적이야 막. 벤츠 사기 전에 그 2003년식 소렌토 타고 있다고. 그 전에도 마찬가지예요. 그 전에도 뭐 99년식 EF 소나 타고 있다가 갑자기 맥쿠스 타버리고 뭐 대우 프린스 때 시작했거든요. 20살 때. 그러다가 갑자기 그랜저 사고 막, 계속 삶이 이래요. 그래야 좀 재밌는 것 같아. 그래야 좀 텐션을 느끼고,
그러니까 만날 여자들마다 맨날 성격이 좀 그렇지. 아이고 여성 비하 아닙니다. 여성 비하 아니고 내가 약간 좀 그런 쪽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약간 좀 텐션 있는 사람, 지루한 사람보다는 같이 있을 때 좀 또 오 좀 막 좀 그런 애들 있죠. 좀 세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엮여가지고 좀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사람들만 만나. 아참 이제는 고쳐야 될 것 같고 그냥 좀 이제는 좀 편한 사람 만나고 싶어요. 그냥 알콩달콩 순지 그냥 순하고 서로 간에 그냥 순한 말만 하고 싸우고 욕하고 막 그러면서 뭐 싸움 정도 든다는 내가 그런 것 좀 이제 그만하고 싶고 그냥 좀 편하게 어떤 그렇게 좀 노멀하게 좀 살고 싶은 마음도 있네요. 그렇지만 제 인생 자체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노멀하지는 않을 겁니다. 제가 뭐 워낙에 어떤 감성의 부분도 많이 발달해 있으니까 갑자기 있다가 야 가자 막 해버리고 막 가서 여행 가버리는 스타일이고 막 뭐 사자 뭐 그런 거 해불자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. 뭐 화끈하게 해버리고 뭐 할 때는 그냥 텐션이 있을 거예요. 저제 나중에 제 여자친구가 누굴지 모르겠는데 누가 되든지 텐션이 있을걸요. 심심하고 재미없지는 않을 거예요. 그냥 뭐 이따가 뭐 얘기 뭐 어렸을 때부터 그랬으니까 갑자기 막 초밥 먹고 싶나 일본 가버리고 막 갑자기 뭐 한강에 보고 싶다고 뭐 저 지방 살 때 막 와버리고 해운대 가고 싶다 그러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. 제주도만 제가 열 몇 번 갔는데 갑자기 뭐 제주도 가고 싶다면 가자 그럼 내일 가게 문 닫아버리고 뭐 이런 스타일. 이제 또 그렇게 하려면 또 직원들 잘 운영되도록 또 오토로 매장으로 또 잘 또 운영을 해야 되겠고 그래야 제가 또 다음 사업을 또 추진할 수도 있고 아무튼 뭐 주저리 많이 좀 떨었는데 이제 피곤해서 말도 안 나오니까 이제 여기서 제가 종료를 하고 약간 그 라이브 같은 이런 거 예. 라이브 같은 식의 어떤 무자막 영상인데 그냥 올릴게요. 좀 봐주세요. 그냥 뭐 심심하시고 하면 나랑 이야기 한다는 셈 치고 자, cheers.